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9월의 첫 뉴스타다입니다. 뉴스테이블 특별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현주 전 국회의원, 허승무 전 창원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홍범도 장군 이야기부터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배우고 들었던 인물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봉오동 전투를 필두로 해서 무장 항일 투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독립운동가이자 영웅이었는데요. 현 정부 내에서는 그런데 이 인물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늘 전 정부, 전 정권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이 인물을 바라봤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보고 와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수! 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2021년 8월이었으니까 이제 2년 조금 됐습니다. 오늘 9월의 첫 뉴스파다니까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100년 만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이었고 유해 봉환의 순간을 여러분 보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2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전 정부의 이런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결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당시에는 두 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이현주 전 의원님, 그때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잘 모셔오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냥 독립 영웅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고려인들, 저는 고려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강제 이주가 됐었잖아요. 스탈린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우리 동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어떤 오욕적인 그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분들이 조국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또 좋은 어떤 교류의 또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굉장히 앞으로 저는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어떤 고려인들, 중앙아시아로 이주됐던 고려인들하고의 그 교류를 좀 예. 많이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응? 그러니까 물론 뭐 저는 뭐 사실은 그때 크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예. 모르겠지만 공산당 이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6.25 전에, 그러니까 독립도 되기 전에 얘기잖아요. 근데 독립되기 전에 공산당 활동을 했다 안 했다, 또는 뭐 어느 주의자였다, 뭐 공산주의자였다 아니면 자유주의자였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이슈였는가 그 당시에. 예. 전 역사는 항상 그 당시 상황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을 하면서 그때는 1990년대 소련이 이제 몰락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들을 막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이나,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항상 그 시대 6.25 때 만약 이분이 공산당 활동을 하고 남침하는데 앞장서 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저는 그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과도 이제 이 홍범도 장군 이번 논란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추가적으로 나눠보겠고, 시장님도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그 일제 치하, 일제 강점기 하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가 누구냐 이랬을 때 여러 명을 이야기하지만 역시 홍범도, 김자진, 안중근 이런 분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감요든 어쨌든 뭐 여기 다 조성이 돼 있고 어디에 있든, 그런데 이 안중근과 홍범도는 국내에 못 들어왔잖아요. 묘역을 못 찾기도 했고, 근데 홍범도는 이제 거기에 있었고 안중근은 지금도 찾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묘역이 또는 유해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마치 이제 뭔가 역사의 퍼즐이 다 맞추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홍범도 장군이 들어오실 때 그 감동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다 가슴 찡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데
불과 이 2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됐다. 결국은 이제 이 시점에서 정권이 바뀌니까 결국 현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부족한 인식, 그다음에 빈곤한 철학, 그다음에 이제 요즘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이념 아닙니까? 이 빈곤한 이념, 그죠? 왜곡된 이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홍범도 장관에 대한 잘못된 평가, 이거는 국론 분열이다, 국민 분열이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은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을 모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국론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지금 북한하고 완전히 경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긴 거로 지금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면 북한은 그러면 홍범도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태영호 의원의 2년 전 발언을 보면은 예. 김일성은 홍범도를 공산주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김일성은 홍범도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경쟁자가 바로 될 수 그겁니다. 있다고 생각했을 때. 김일성이 주장하는 가장 큰 항일 자기가 투쟁에 굉장히 위대한 이걸로 약간 미화돼 있는데. 미화돼 있는 정도가 아니죠. 훨씬 미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장 자기보다 자랑스러워하는, 훨씬 더 대단한 독립 영웅이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최영호 의원이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 보천보 말은. 전투라는 예.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의 가장 빛나는 승리라는 게 보천보 투쟁인데 그게 그렇게 큰 투쟁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승리인데 예. 굉장히 동아일보에 나고 하면서 과장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는 100배 이상의 큰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서는 홍범도를 싫어해요. 그렇다면 근데 홍범도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해를 가져와서 모시겠다 이래 하니까 북한이 비난을 했잖아요. 고향이 평양인데 왜 너가 가져가느냐. 자기가 모셔가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홍범도 장군을 우리가 모셔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 전 정부에서 참 잘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폐마해 버린다는 거는 폐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또 누구냐? 결국은 일제치하에서 친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친일을 넘어서 찬일을 하고 있는, 일본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자기들의 나쁜 그 행적들을 감추고 네. 나가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이제 뉴라이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가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그래요. 제가 다음 아니.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끊기 위해서 한번 들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의원님? 그런데 예. 이게 원래 그 보수 정권에서도 이 독립 영웅들, 특히 특별히 이렇게 6.25 전쟁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남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체제적인 침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예. 뭐 그냥 민족주의자 계열 또는 그 전에는 뭐 공산당 활동을 했든 안 했든 독립 영웅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국 훈장도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죠. 드렸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유해 봉안을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뭐 언제 노태우 때부터 노태우 꾸준히 대통령 지금 때도 해왔던 그렇고 작업이에요.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가 어쨌든 지난번에 마침 잘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국론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만 유독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인물에 지금 대한 보면 평가를 그렇게 된 보면요. 거죠. 그래서 보수 내부에서도 네. 인식들이 다양한 거죠. 지금 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정부의 그 이념이나 철학은 뭘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담아보기도 했었고요. 왜냐면 두 분의 말씀 통해서 좀 알아가 보고 싶어서 어쨌든 이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찌 보면 그 시작점이 됐던 것이 육군사관학교에서 홍 장군의 흉상 이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러게요. 현 정부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리는 또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나 관련 영상 보고 와서 두 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함에다가 홍범도 그 전
그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군함을 네, 이 영상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잠수 한 명을 바꾼 사례가 있었냐 이런 질문을 총리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사례가 어떤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답을 했었고, 그런데 해군에서는요, 한 명 재정 변경 등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이현주 의원님 학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공산 전체주의적인 생각일까요? 해군에서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요거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육군과 해군의 관점이 다른 건가? 근데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기보다는 저는 정무적인 관점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사실은 육사의 창건 그 이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독립영웅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 육사 교장이 제가 알기로는 안중근 의사의 그 조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러 그렇게 모셔와서 막 상고 철회해서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육사에 이런 분들 독립영웅들이 흉상들이 모셔 이렇게 그 설립돼 거기 설치돼 있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예.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혹시 이제 우리가 트렌드가 군사의 트렌드가요. 최근에는 이제 해양에서의 어떤 또 그 방어, 또 항공모함, 또 그런 걸 통한 어떤 공습 이런 위주로 이제 군이 현대화돼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특히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대치되고 6.25 전쟁을 했다 보니까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군, 그러니까 육군이 굉장히 강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는 해군이라든가 공군의 역할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커졌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탐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트렌드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해군을 좀 더 이렇게 그 강력하게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이제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사가 또는 육군이 지나치게 기득권화돼 있으니까 다른 세력들을 통해서 이것을 좀 평전시켜야 되겠다, 힘을 좀 분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도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해군이 너무 이제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도 해군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사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내부의 어떤 권력 싸움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이제 민감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에 대해서 비교적 그렇게 어떤 그 불만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게 약간은 그런 정서가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갈등은 대양 해군이라는 걸 지향하는 그 표현이 나오면서부터 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군 내부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좀 작용한 거 아닌가. 그리고 무기체계도 보면은 근데 이렇게 어렵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아니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그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그것까지 제가 확대해서 뭐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을 갖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의 최근에 이제 정치적 이념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면은 결국 뉴라이트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러니까 MB 정권 때에 본격으로 나왔던 뉴라이트의 이념을 그때 어쨌든 실현을 못하고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그걸 제대로 한번 구현해보겠다는 그런 세력들의 강력한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윤 대통령이 동의를 했고요. 근데 윤 대통령 초기에 그런 이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와서 본격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공부를 좀 잘못 3.1절 기념식에서부터 쭉 연속해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걱정이 있고 이 정부의 그런 어떤 흐름이 이념에 경사되면서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총리의 이런 발언은 결국에 대통령의 그런 거에 맞추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맞추다 보니까 총리하고 하부기관하고 지금 말이 서로 안 맞아요. 국방부하고.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이념 체계나 국정 운영 방향 체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이런 데서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고 불안하는 면도 있고요. 어쨌든 이 한 명을 바꾸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거나 완전 독재 정권이 무너져서 그 독재자를 표방하는 그런 어떤 한 명이었으면 바뀐 경우가 있지만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두 번밖에 유례가 없다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이 한 명을 바꾼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려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하나의 또 해석, 네. 이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짐작을 해보면, 이번 짐작은 20초 정도 듣겠습니다. 예. 예. 이게 당시에는 민족주의가 지배적 이념이었기 때문에 민족이냐 매국이냐 이게 이제 큰 전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냉전기로 넘어가면서 남북한 큰 전선이 있었죠. 남북한하고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제 대립하고는 있었지만 극명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를 자꾸 전선을 구축하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하고 같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항일 투쟁이라든가 독립운동은 상당히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건가? 그래서 육사가 일본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발상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독립운동하고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라서요. 예. 그리고 또 여기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끝없이 들린 네, 9월의 첫 뉴스파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 허성무 전 창원시장 나와 있습니다. 앞서 홍범도 장군 논란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렸었는데요. 때 아닌 이념 논쟁이다.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다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통 당시라고 하면 보통 10년 전, 20년 전 얘기하는데 2년 만에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논쟁이 불거지고 있고 이게 아마 국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좀 국외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좀 어떻게 번질지 우려가 좀 많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야 대치가 더욱더 극명해지고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항쟁한다는 명분으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닷새째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당은 뭐라고 했을까? 국민의힘은 이 단식을 두고 명분, 뜬금, 원칙이 없다. 이른바 산무 단식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의원님, 뭐 산무 단식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떤 단식이라 보세요? 뭐 사실 그래도 어쨌든 단식까지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분한테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사실 그것은 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왜 지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단식을 왜 지금 하지? 왜 지금 하지?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인에게 단식이 어느 정도의 카드입니까? 뭐 거의 굉장히 이제 하다 최후의 카드입니다. 하다 이제 정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뭐 이런 거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옛날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또 단식도 심각해지면 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다른 얘기도 쭉 합니다만 그런데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방류되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이게 중단하라라고 요구하는 거라면 이게 단식이라는 어떤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관철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 방류 전이라면 일본이 이것을 받아들이긴 또 둘째 치더라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하라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뭔가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 왜 지금 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 단식의 주요 메시지는 뭔가 그렇다면 이게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식을 두고 이제 또 방탄 단식이다, 본인을 방탄하는 단식이다라고도 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방류가
안 된다.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최후의 카드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방류 직전에 더 썼으면 되지 않느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말씀. 일리가 있는 예. 말씀이고요. 뭐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시기를 정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사실은 지난 연말에 단식을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 어떤 이유가 왜냐하면 있습니까? 그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 이태원 참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다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 막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요. 지금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경찰이 배치되지 않았든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럼 그때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단식을 했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새 정부가 탄생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본인도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그런 탄압에 대한 단식을 했었어야 한다.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쭉 안 하고 넘어왔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단식을 하려 했더라면은 방류 직전에 예. 예를 들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단식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인 선택은 조금 잘못은 있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예. 뭐 민주주의의 좌절, 민생의 파탄, 그리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너무나 친일적인 정부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좌절을 하면서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명분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뭐 옛날에 과거에 뭐 YS나 DJ가 단식할 때도 그 단식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늘 비아냥거리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분들이 단식할 때의 성취 목표처럼 지금 목표가 명쾌하냐? 이 점에 있어서는 목표가 그렇게 명쾌하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출구 전략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단식을 통해서 민주당이나 범민주당 그리고 범야권 세력이 최근에 직결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분적인 성공은 거두고 있다. 그 이후에 이것을 더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는데 김성태 전 의원이 그때 특검을 이용해서 단식을 했어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뭐 거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컨셉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식을 하되 잠은 안에서 자고 면도하고 나고 깔끔한 모습으로 계속 가겠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런 모습의 단식에 박수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김성태 전 의원의 그런 단식의 모습에 박수를 보낼 건지 그 판단은 지금 한번 좀 더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이 참모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후자 김성태 의원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우리 당에서 이제 방탄 단식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상대 당이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할 필요 있느냐. 저는 지금 어느 순간 보면 이 국회나 여야가요. 뭐 좀 상대방이 뭐 좀 하면 그게 뭐 어떤 의도가 있든 간에 사실은 단식이든 뭐 무슨 그런 식의 어떤 투쟁 방식들이 지금 이 시대에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 절박하게 상대가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 점잖게 비판을 해야지 그렇게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구 조롱하고 하는 이런 행태들은 어느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정치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얘기 굳이 안 해도 국민들이 나름대로 다 각자 자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행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방탄 단식에 대한 국민의힘의 뭐 그렇게 발언에 생각할 대해서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현주 약간 의원의 그럴 수 해석이었고. 있구나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단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걸 가지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조롱하는 것은 서로가 막 조롱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판은 되나 그렇죠. 비아냥은 안 된다. 비아냥을 하면은 정치에 대한 하향 평준화를 국민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는 생각하겠어요? 거잖아요.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죠? 뭐 방탄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 뭐 검찰 출석이나 수사나 체포 동의안 표결 같은 거는 방탄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상 이것도 이제 결과물이 주어지면은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겠고요. 그런데요, 네. 검찰도 과연 그러면은 영장 청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검찰도 매우 전략적으로 지금 영장 청구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도 분열시키고 의회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할 것이면은 분명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뭐 과거의 경험 보면은 조사도 안 하고 바로 영장 청구할 수도 있고 한데 또 회기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청구할 수 있는데 굳이 회기 때만 하겠다는 것도 검찰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병 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기가 아닌 때에 청구를 해서 바로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 영장이 발부되느냐 법원에서 하는 거에 대한 검찰의 고민도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간 수사를 했고 4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정적 한 방이 검찰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받게 될 타격, 윤석열 정부가 받게 될 타격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검찰도 쉽게 청구도 하지 않으면서 회기 때만 해서 분열만 노리면서 정치적 이득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게 보인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 정치는 1+1은 2다 이렇게 못 박을 수 없는 것 같네요. 원래 정치는 창조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뭐 3도 되고 10도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100도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정치가 정치의 역할이에요. 지금 그래서 원래 창조의 영역이고 입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틀이 없는 것을 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계약을 통해서 서로 조정해내는 과정이라서 사실은 정치야말로 우리 사회 많은 갈등들을 해소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시작하는 것을 입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는커녕 지금은 1 더하기 1이 뭐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예. 있는 예. 이건 정말 자성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통령의 입에 많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앞서 띄웠던 이유는 그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더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단 말이에요. 역시나 누군가는 비아냥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이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대통령이 하는구나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오염수 1리터 더하기 오염수 1리터면 오염수는 맞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역시나 부족하네요. 알프스라는 기구를 통해서 아무리 걸러도 오염수는 오염수예요. 그게 뭐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되지도 않고. 이 또한 지금 오염 처리수로 해야 된다 또 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은 우리가 정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른 이름. 바른 이름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바른 평가와 바른 인식이 있는 건데 오염수를 잠시 그 기구에 한번 돌려서 처리했다고 해서 오염수 처리수가 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오염수입니다. 이제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건 결국은 개념을 바꿔내고 현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 정부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더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정부의 너무 일본 친화적인 정책을 자꾸 드러낸다. 그것이 홍범도 흉상의 문제하고 본질적으로는 일맥상통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그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 정리를 하면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요. 예. 이제 위험성은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이제 IAEA나 이런 데서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해하진 않으나 미미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무해할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어렵네요. 미미할 그만큼,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게 미미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축적되면 미미한 게 그래도 유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예. 그러면 국민들은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과학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일본의 방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굳이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국민들이 안 먹잖아요. 지금 수산물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민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라고 권유라도 하려면 좀 연세 있는 분들이라도 좀 먹으시라고 권유라도 하려면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저는 전면 수입 금지를 하겠다. 이 방류 중단하기 전까지 이렇게라도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가격이 계속 폭락하는데 안 먹으니까 예. 이 공급을 줄임으로써 가격이 폭락하는 정도를 좀 낮출 수라도 있다. 이게 최소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가장 예. 쉽게 예를 하나 들면요. 짧게만 듣겠습니다. 예, 저희 정리하시면 우리가 다 됐습니다. 수돗물을 전국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수돗물이 다 기준치에 적합하고 양질의 수돗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수기를 다 달고 그리고 생수를 사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는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번 오염수에 관해서는 훨씬 더 강한 느낌을 훨씬 갈 수 더 있죠. 방사능인데 물보다는 더 그러니까. 부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훨씬 강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뭐 어쨌든 뭐 오염 처리수가 되든 청정수가 되든 이 국민들의 우려나 불안감의 농도가 전혀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좀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앞으로 이제 이 국민들의 우려 불안감 어떻게 희석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짚어봐야겠고요. 두 분은 어쨌든 또 2주 뒤에 뵈니까 그때 또 어떤 변화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분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뉴스테이블 특별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